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도 또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아침 초반에는 좀 하락하길래 이제 좀 꺾이나 보다 좀 싶었는데 또 기어이 또 감고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만 올랐어.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코스피가 1.5%씩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체크해 드리고요. 대형주가 지금 기존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던 이제 주도주들은 조금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는데 저 밑에 있는 낙폭과대주들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형주 상승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중소형 장세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그렇게 오늘 방송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에 지수만 올라가지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과하게 쏠려서 그래요. 그리고 개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열심히 하기보단 딴 거를 많이 했더라고. 개미들이 요즘 뭐 했는지 쭉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됐겠지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들 아무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왜 국내 증시에 개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네. 자, 보시면 일단 오늘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5%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0.7%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만 조금 올랐고 나스닥은 뭐 오른 거 거의 없어요. 좀 빠졌지 뭐, 그죠? 그런데 어제 다우 지수, 네. 나스닥은 뭐 조금 빠졌죠. 거의 보합이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개미들이 이걸 좀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거 참 심리싸움인데 예, 태우님도 어서오세요. 네. 보시면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요, 일본 증시도 보합 마감했죠. 네. 여기 이제 일본 그 새로운 총리가 이제 최종 이제 임명이 됐고, 예전에 아베노믹스 때 일본 증시가 많이 갔거든요. 그때와 동일한 정책을 펼치는 이제 총리가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최근에 괜찮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올라간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국 증시, 여기도 오늘 뭐 보합이에요, 그죠? 항생지수 홍콩 쪽은 빠졌고 대만 쪽도 보면은 좀 빠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만 1.5%씩 올라가. 참.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외국인들의 생각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죠? 제가 이제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저는 조금 살았죠. 아직 50이 좀 안 됐으니까, 50 직전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여기 연배에 많으신 선배님들 많이 계실 건데, 인생 선배님들, 그죠? 근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 네. 내 거만 생각하고 내 거만, 그죠?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물론 자기 자신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 거를 잘 보고 또 배려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야가 그분들이 넓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사업도 잘하고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잘 또 하시더라고요. 대처를, 그죠? 네. 근데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식을 잘 하시고 평상시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죠?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벌기보다는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사람도 나중에 사람도 이제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를 보실 때 우리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쪽으로 온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막 보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기사만 막 이제 갖다가 보더라고. 그 우파 분들이 이제 나라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죠? 근데 너무 이제 그 나라 망한다, 위험하다, 뭐 이제 그런 것만 너무 많이 보시면요, 그게 해로워요.
여기 이제 뭐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뭐 절반 정도는 뭐 왼쪽이라고 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고 가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뭐 왼쪽 분들은 뭐 본인들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죠? 뭐 당장 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뭐 나라 걱정하는 거 제가 안다니까 아는데 그게 그 너무 이제 나라 망한다 그런 뉴스만 보면요 뇌가 그 미쳐요. 미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힘들어. 주식할 때 정말 치명적이고요. 저기 평상시에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돌아가는 흐름만 파악해야지. 아 이거 진짜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일도 안 되고요. 힘들어. 아셨죠? 걱정돼서 하는 얘기. 걱정돼서. 1번 찍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 하든지 뭐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분들도 뭐 해드릴 얘기가 있거든. 그죠? 자,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 일단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많이 가는데 외국인들은 다르게 보나 봐. 그죠? 네. 근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느냐. 기사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만 샀어. 왼수들이 진짜. 응? 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겠지 당연히. 근데 보셔 뭐냐면 이거 어제 봤죠 이거. 국장은 안 믿어. 고퍼스탄 개미들 역대급 불장이 악불사. 이거 어제 보여드린 거잖아, 그죠? 아니다. 어제 보여준 게 오늘 아침에 보여준 거 같아. 응? 어제? 그죠? 오늘? 여기 보면은 뭐를 많이 샀냐면 어제 보여드렸나? 나 가물가물하다. 오전에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네. 일주일 ETF 순매 어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고퍼스 많이 샀고 S&P 500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금이랑 은을 많이 샀다 이거예요. 그죠? 예, 정영훈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보세요. 얘네들 어떻게 된다 보여줄게. 네. 보세요. 미치겠어 진짜. 잠깐만 차트 좀 갖고. 금이 어젯밤에 있잖아요 5% 폭락했어요. 제가 어쩐지 여기 이제 4,300달러 뚫었을 때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때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할 때는 과열됐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세게 때리겠더라고 분위기가. 은도 어제 7% 폭락했어요. 금요일날 음봉 하나 맞았는데 어제 또 맞아. 여기 또 하락한 거지. 그냥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걸 많이 사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아까 뭐 샀다고 그래요? S&P 500 지수 샀다 그러죠? S&P 500 지수. 이게 뭐예요? S&P 500 지수잖아요. 미국의 대형주. 안 가요. 안 가. 이거 자칫하다가는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응? 그러니까 개미들이 바닥에 있는 거나 아니면 상승을 이제 시작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붕 떠 있는 거 많이 올라간 거 이제 그런 걸 산단 말이에요. 응? 보이시죠 이거?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샀냐면 인버스 고퍼스 얘기했고 그죠? 오늘 아까 뉴스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요. 일주일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30% 폭락의 개미들 눈물. 한 주 만에 수익률 1위에서 하락률 1위로 단숨에 폭락한 양자컴 ETF. 최근에 미국의 양자컴퓨터, 제 양자컴퓨터 저번에 얘기했었죠. 추석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갔었다. 그냥 또 그걸 산 거라 또 그걸 샀어. 또 그렇게 많이 사놨어. 그러니까 ETF도 사놓고.
보여드릴게. 얘네들 저기 미국 주식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금이랑 금값이 폭락했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미국의 이제 금 관련된 기업 중에 뉴몬트라고 있는데 보이시죠? 9% 폭락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열고 화면을. 네. 그리고 베링 마이닝 요것도 9% 급락을 했고, 에그니코, 이글마인스 여기도 8% 폭락합니다. 금 관련주들입니다. 그죠?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기가 막힌 거라.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오히려 갖고 있으면 물량을 줄이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산 거예요. 한국 주식 안 사고 딴짓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폭등하는데 다른 데 가서 또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걸 샀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되게 비쌀 때 샀잖아. 또 환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낮고. 네? 안 그래요? 네. 환차손 이거 민감하거든요 이거.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어젯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냐면 퀀텀 컴퓨팅이라고 있거든요. 아이온큐는 별로 안 빠졌는데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퀀텀 컴퓨팅이라고 있는데 어제 7% 급락. 여기도 지금 전고점에서 지금 돌파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D-웨이브 퀀텀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단기 급등했다가 떨어지죠. 이거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9월 초에 15달러였거든요. 최근에 45달러잖아. 그럼 3배 올랐다고.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 근데 미쳤어 진짜. 네? 리게팅. 리게티 컴퓨팅 요거. 이것도 어제 7% 급락했거든요. 얘는 15달러에서 55달러를 돌파했었네.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4배 가까이. 그러니까요. 이미 떨어지고 있네. 아유 나 미치겠다 진짜. 사람들이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어제 하루에만 7% 떨어졌지만 일주일 동안 떨어진 거 보면은 뭐 15%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30%? 20%? 한 20-30% 떨어졌네 대충.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또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갔죠. 그죠? 우리는 뭐 이재명이 탈원전한다 그래가지고 원전주 두근 사람들 다 손절 털게 만들어서 힘들게 했는데 미국은 또 올라가거든요.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세요. 이 원전주거든요. 이것도 많이 올라갔죠. 그죠? 어제만 하루 동안에 12% 급락했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뉴 스케일 파워. 어제 하루 동안만 13%. 근데 일주일 동안 떨어진 거 보세요.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10%, 그 다음날 7%,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3%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ETF상 개미, 저기 한국 개미들이 지금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왜 샀겠니? 왜 샀겠어요? 한국 증시 못 믿겠다. 그냥 미국 거 할란다. 네. 그러면 좀 밑에서 사든가. 이거 엄한 데 가가지고 또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증시가 막 오르는데 여러분들의 불만은 그걸 거예요. 아니 내 계좌는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와 지수는 올라가고 미치겠네. 화내지 마시라고요. 본인 차례가 온다니까. 예. 응? 평상시에 대형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놨으면 되는데 안 사놓은 거는 본인들 잘못이잖아요. 아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내가 대형주를 좀 사놨으면 좀 재미를 볼 텐데 없어서 그런 걸 뭐 어떡해요. 인정해야지. 응? 인정해야지. 저희 방에도 삼성전자 있었어요. 저희는 85,000원쯤에 다 팔고 지금 없어요. 10만원 직전까지 갔죠. 그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85,000원쯤에서. 좀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팔아가지고 뭐 살게요? 중소형주 샀어요. 대형주 산 게 아니라. 당분간 대형주 추천 안 하려고. 왜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응? 다른 것도 준비하잖아. 또. 아, 이 정도만 먹고 저기 뭐 로봇이나 저기 대북주나 아니면 뭐 그죠?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 또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거 하나 사놔야 되겠다. 그런 거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잔뜩 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는데 나만 소외된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오히려 선방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 그죠?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근데 손해는 안 보고 있잖아. 돈을 못 벌어서 빨리 못 벌어서 좀 답답하신 건 있겠지만 손해는 안 봤잖아. 근데 이제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어떻게든 하려고 막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독박 썼어요. 독박. 왜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 미국의 주식들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지금 세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은.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정이 끝났는데 흔드는 게 아니라 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아까 어떤 거는 막 2배, 3배씩 올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두 달 만에 2배, 3배, 4배씩 올라간 거 어떻게 돼요? 최소한 절반은 날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시간 끌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원전이랑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비싸게 산 거에 대한 대가는 고생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여태까지 했던 대로만 가시면 돼요. 네. 응? 네. 그 뭐 우보말리, 뭐 우공이산 이런 좋은 한자 성어들 있잖아, 그죠? 네. 그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 바닥.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응?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겠어요, 그죠? 근데 잔머리 이렇게 안 썼다니까. 그 전설적인 옛날에 투자자로 이제 유명했던 존 템플턴, 그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던가요? 안 했어. 그걸 안 했다고. 존 템플턴이랑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성향은 좀 다르지만 네. 그런 짓을 안 했다고요. 여러분도 마인드만큼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수 올라갔는데 나만 소외된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많이 가는데 개미들은 다른 걸 하고 있더라. 네, 그 얘기고요. 오늘 대형주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좀 쉬죠, 그죠?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마이너스로 가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횡보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여기도 뭐 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 딱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얘네들이 안 올라왔는데도 지수가 올라가요. 여태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애들이 주춤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데 조선주 쪽에서는 하나오션, 저번에 그 중국 시진핑이 중국에서 하나오션 계열사, 미국 계열사 건드렸죠, 그죠? 그때 놀래가지고 걔네들 털렸잖아요. 아, 이분들 얼마나 열받겠어. 10만원에 털렸는데 지금 13만원이거든. 털리신 분들 되게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문재인 때는 중국이 만 원만 되면 우리나라 주식 나가 떨어졌거든요. 또 문재인이 또 친중만원 하면 우리나라 주식 나가 떨어졌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그때보다 더 하긴 한 것 같은데 별로 영향이 없어요. 증시에는 영향을 안 준다. 요건 팩트니까. 그죠? 네. 요거 한국조선이랑 이런 건 신고가가 나요. 그런데 이거보다 오늘 세게 올라온 거는 화학주들이에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가벼우니까 상한가 같고요. SK케미칼, LG화학 10% 이상, 대한유화, TK케미칼 이런 것들도 한 10%, 7%구나 이런 거 올라오고, 코오롱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6%,
대기업인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각각 6%, 4%씩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조, 그동안 소외당해 있던 외면받고 있던 이제 그런 대형주들이 오르는 거예요. 이소화학입니다. 이런 데서 상한가 나온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 네. 이런 거에 안 물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죠? SK케미컬 이런 데서 급등 나오는 거예요. LG화학 부럽습니까 이게? 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네. 대한유화, TK케미칼, 코오롱인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 화학주들 박살나 있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러기는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란다. 누구야? 중국 놈들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중국이 전환리를 지키고 있는데 중국 간첩도 안 잡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건 중국 놈들 때문에 그래. 이러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업계가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 다음에 정유, SOL 급등했죠? 6%. 안 부러워. 이런 데서 올라와 다들. 2차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오늘 15% 급등했거든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저는 중국 놈들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2차전지입니다. 네. 2차전지가 사람은 아닌데 싫어합니다. 재수없어. 진짜 재수없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맨날 눈만 뜨면 주식 떨어질 때, 그죠? 그때 지들끼리 올라간다고 2차전지 주고 올라갈 때 다른 개별주들을 다 박살내면서 갔어요. 다 박살내면서. 너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손해 많이 난 그 종목들을 더 손절해 가면서 이걸 샀거든요. 그때 다 몰렸잖아. 그래서 이 오늘 15% 급등했어요. 이런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4%. 낙폭에 따른 반등이라니까. 반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반등도 아니. 이거는 반등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네, 소외받던 애들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 낙폭과 대조는 아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세요.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잖아요. 조기 대선 치러지고서 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슥 올리잖아. 이런 게 간다니까요 지금. 그럼 뭐예요? 이제 대형주 상승이라는 사이클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부터 가요? 뭐부터 가는 줄 아세요? 정말 망한다 그런 것부터 가거든요. 그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였잖아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렇게 오르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AI 버블이라며.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며.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피볼 거라며. 그렇게 해서 개미들 다 떨군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뒤통수 치면서. 원래 그래요 이 바닥에. 쭉 가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던 조선주 계속 가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현대차, 기아차도 최근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최근에 급등했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지수를 이끌고 가던 것들 점점 이제 못 가고 쉬고 큰 조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밑에 다른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가겠어요? 이제 중소형주 가야지. 그죠? 네. 그럼 중소형주 중에 뭐가 갈까요? 간단해요. 가르쳐드리진 않을 건데 무방에서 너무 많이 그냥 베풀었더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적당히 하려고요. 네.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드리진 않으려고. 네.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드릴게요. 그 특정 업종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할 건데 그 두 가지가 가죠. 네. 업종과 테마주.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업종과 테마주.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르죠. 전기전자 업종이 테마주입니까? 철강이 테마주예요? 그런 거 아니죠. 철강 얘기했으니까. 오늘 저기 포스코도 올라가더라. 네. 보셨나요? 포스코? 오늘 4% 올랐거든요. 근데 뭐예요? 여기도 뭐 그동안 외면받던 소외당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테마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적이나 성장성에 기반을 둔
그런 저기 뭐야 개별주를 좋아하시는지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테마주하고요 어느 업종인 중소형주 그쪽 분류에 들어가는 거랑은 달라요. 다르게 가. 지금은 다 안 가니까 감이 없으실 텐데 올라갈 때 보면은 틀려요. 틀리다니까. 양이랑 염소랑 같아요. 뭐 같이 키워놓으면은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양은 뭐지? 저 염소 되게 싫어하는데 양은 땅에 있는 풀을 뜯고 주로 염소는 나뭇잎을 뜯는다면서요. 서로 이렇게 먹는 게 그런 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같이 잘 어울려서 산대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고만고만하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중소형주도 테마성으로 가는 게 있고 그냥 실적이나 성장성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구분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나 이제 테마주들 올라갈 때 그런 거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그 테마주가 뭐가 많이 갈까?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거 어제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지금 우리나라 여기 이제 언론들이 요놈들이 지금 뭔 짓을 하냐면 관세 협상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잠깐만요. 기사 내가 캡처를 해놨다. 뭐래더라? 김용범이랑 그 산업통상부 장관 네? 미국 가는데 다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더라고. 거의 다 된 것처럼. 잠깐만요. 아까 기사 제목이 아주 그냥 가관이던데. 네. 뭐 막판 최후에 무슨 뭘 한다고 하면서 막 엄청난 무슨 성과를 내듯이 막 이게 그런 식으로 막 보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그게 아니잖아 지금. 돈도 없어갖고 분할 납부하고 이게 뭔 개망신이요 이게. 근데 아무튼 막 억수로 이제 여기 자세히 안 할게요. 알아서 보시고. 그러니까 억수로 뭔가를 막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응? 그러겠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네. 관세 협상이 이제 최종 타결이 되면 에이펙 전에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꼭 좀 진척 좀 하지. 뭐 임박해갖고 하더라고요 보통. 공부 못한 애들이 보통 이제 임박해가지고 막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분위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옆에서 관찰한 결과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평상시에 그냥 꾸준하게 해요. 네. 그 언뜻 보면은 막 놀 거 다 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거든요. 시험 기간 때는 더 집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벼락치기, 그것도 대충, 응? 막 배고파가지고 밤에 막 야식 먹고, 그죠?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속이 비어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집중이 잘 된다고 밥을 잘 안 먹어요. 밤에 야식 먹으면 아 이거 공부 못하는 놈이구나.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이해 가더라고요. 어쨌든 현 정부는 뭐 하는 거 보면 임박해서 합니다. 임박해서 벼락치기 하듯이. 근데 어쨌든 이거를 되게 이제 막 포장할 것 같아. 포장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폼을 잡거든요. 그래 이게 그걸 이제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포장을 하면 어쨌든 잘된 걸로 마무리할 것 같아. 잘된 것처럼 막 이렇게. 이게 주식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잘된 것처럼 포장했으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이제 대한민국이 뭐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더 잡겠지 또. 왜 내년에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 엄청 풀걸요 또? 돈도 없는데. 주식시장이 개미들이 좋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테마주 올려주면 돼. 노무현 대통령 때 테마주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좌파들이 주식시장을 못 올린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이놈들도 주식시장 올릴 줄 알아요. 안다니까. 근데 이제 욕심이 많아갖고 세금도 많이 거들려다가 저번에 이제 실수를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불만도 좀 잠재우고, 그죠? 내년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감안을 하고, 그러면 최근에 뭐 김현지 이슈도 있고, 김현지, 그죠? 네,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이슈도 있고 뭐 하니까 이쪽에 뭔가 떡밥을 하나 던져줄 거예요. 분위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커. 코스닥이 지금 얼마에 끝났어요? 879에 끝났죠? 코스닥 한 1000포인트 넘겨주고, 그죠? 무슨 이재명 정책주 뭐 상한가 연상 나오고 막 이러면은 또 이재명 또 어깨 쫙 펴고 또 한마디 하겠지. 안 그럴까요? 해요. 왜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네.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세금 많이 뜯으려고 또 저번에 그 대주주 기준 또 바꾸려고 하는 이상한 짓거리나 또 미쳐 날뛰어가지고 또 11월, 12월 달 다 돼가지고 금투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없어져야 돼, 진짜. 11월, 12월 달 다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임박해가지고 금투세 걷는다. 또 이런 헛소리 하면은 그때는 진짜 신라병 들고, 신라 있죠, 신라. 휘발유 말고 신라 들고 가야 돼. 데모를 해야 된다고, 데모를. 옛날에 데모할 때 신라 들고 돌아다녔거든, 신라. 신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페인트에, 유성 페인트에 그 희석 끝에 넣는 거였어.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테마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형주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중소형주 차례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재명이 이상한 짓 안 하고 시진핑이 너무 나대지만 않으면, 중국 쪽 공산당들이 너무 나대지만 않으면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트럼프는 제가 그랬잖아요. 방향은 저 사람은 똑같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갑작스럽게 취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지 저 사람 방향은 일정합니다. 네. 네. 아셨죠? 그리고 어제 그 대북주 미리 얘기해드렸지만 대북주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오늘 어때요? 아침에 막 급락했다가 결국엔 뭐 거의 다 감아 올리긴 했지만 아침에 급락했었죠. 왜? 김정은이 미사일 쐈잖아. 동해에다가, 그죠? 네. 올해 5월 달에 한번 쏘고요. 무려 5개월 만에 쐈대, 미사일을. 그 미사일을 왜 쐈겠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왜 대북주를 버려? 아침에 대북주들만 하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유, 좀 던지지 말지. 왜 그러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다는 건 뭐예요? 미사일 왜 쐈을까요? 트럼프 오지 말라고? 아니잖아요. 왜 그걸 몰라? 이게 요즘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주식을 잘 하려면 국제정세를 잘 알고서 해야 돼. 신유도 잘 알아야 되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김정은이 동해에다가 왜 미사일을 쐈겠어? 트럼프 오지 말라고요? 이재명 보고 까불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첫 번째, 이재명은 그냥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 네. 트럼프 오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뭔데요? 나 좀 보자고. 나 여기 있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지 말라고 트럼프한테 신호 보내는 거라고 좀 봐요. 귀엽더만. 네? 그 미사일 쏘면은 지 손해지. 돈도 없는데 그 미사일 한번 쏘는데 이거 돈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뭐 수십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한 발에? 큰 거 쏘면은 그렇대요. 큰 거. 근데 아침에 보니까 큰 거 쏜 거 같던데? 네.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전 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같진 않나요? 그럼 사야지. 홀딩을 하든가. 왜 던져 아침에. 난리더라고. 어쨌든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제가 대북주를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대북주를, 그죠? 네.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이제 그 배짱이 없으면, 즐길 여유가 없으면 하시면 안 돼.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죠. 보세요. 좋은 사람들.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수익 났다가 그 다음에 다 없어진다고. 서로 막 밀당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어제 15%까지 급등했던 거 있죠? 오늘 다 사라졌었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이런 게 싫으면 파시라니까. 수익이 한 15% 났었는데, 20% 났었는데 오늘 다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성향은 초단기예요. 작은 이익이라도 사라지는 거를 못 견디는 분이야. 그런 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요? 50%, 100%를 먹는다고요? 어쩌다 한번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심장에 무리가. 돈도 못 벌고 나중에
심장에 물이 가서 병원 댕기셔야 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내 그릇이 당긴지 중긴지 장긴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서 막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방에 회원 들어오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를 좀 대화를 좀 해봐요. 그분 성향이 뭔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종목수는 이 정도 하시고요. 뭐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한다고. 모든 회원한테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회원 관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네. 왜? 사람은 다 틀리니까. 얘기를 좀 해보면 아 이분이 나를 잘 따라오겠구나. 아 자기 마음대로 하겠구나. 그게 대충 느껴져요. 그것도 맞춰서 얘기를 해드려요. 내 얘기를 안 따른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할 때도 제 리딩을 잘 안 따라 하실 것 같은데 자기도 웃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나 그런 분들 좋아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 막 아닌 척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아예 맞아요. 네. 당신이 추천하는 거 다 안 사고 난 두 개만 한두 개만 살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대놓고. 네.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그분한테 편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나중에 우리 방에 이제 들어오실 일 있으면은 제가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 그럼 저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니까.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회원이 전문가 방에 들어왔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1대1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성향까지 물어보면서 얘기해주는 전문가 없어요. 찾아봐 어디 있나 없지. 이거는 제 홍보가 맞습니다. 왜? 제 장점이니까. 회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건 투자 성향에 맞게 얘기를 다 해드린다. 그러니까 종목이 몇 개인가 그런 거 물어보시면 들어오면 그분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희 방은 일단 성향은 스윙이에요. 스윙. 단기도 하는데 스윙이 주고 대형주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개별주만 사요. 그때 약간 테마 끼가 있는 거. 왜? 그게 시원하게 하거든. 그죠? 네. 지금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여기 JS 하나만 보고 끝내죠. 요거 어제 20%까지 갔던 거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없어졌잖아. 없어져요. 없어져. 하루아침에 20%짜리 수익이 사라진다니까. 네. 원하는 게 이거다. 이런 수익을 원한다. 그럼 참으셔야지. 근데 못 견디겠다. 팔았다 다시 사세요. 가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딴 거 사면 되지. 대북주가 얼마나 많은데. 응? 그게 싫으면 그냥 그대로 들고 있던가.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대북주는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쪽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투자투재 수익을 내시면 되겠고, APEC 정상회담 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북주를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을 했지만 항상 시나리오를 몇 개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서 저는 대북주를 추천을 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거든요. 안 만날 것 같은데 왜 추천하냐고요? 만날 것 같으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한다고요. 근데 일반 개미들은 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만날 거야. 만나면 무조건 상한가 갈 거야. 상한가 가면 무조건 이거는 100% 이상 수익 날 거야. 이러고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지. 근데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깔고서 한단 말이에요.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한테 리딩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하진 않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서 종목을 추천한다고. 수익은 수익이 나도 잘 챙기고, 설령 약간 그 이벤트가 약간 지연되거나 어떤 변수가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가니까. 응?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열어놓고 하면 회원들이 덜 힘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한 얘기 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아프면 주변 사람한테도 민폐고 본인 자신한테도 민폐니까 건강을 잘 챙기세요. 아셨죠? 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병원 가서 약 먹지 마시고요. 그냥 비타민C 좋은 거, 그게 감기약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좋은 거 미리 사놓고 잘 드세요. 제가 뭐 비타민 파는 사람 아니라서 제품 추천은 못 해드리겠는데 좋은 거 원료 좋은 거 쓰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꾸준하게 드세요. 그럼 감기 안 걸려요. 진짜로. 네. 감기 걸렸다 싶으면 좀 많이 드시고. 아셨죠? 그러면 감기가 잘 안 걸립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여기 환절기 잘 이겨내시고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또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회원가입 문의는 저한테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세요. 누가 여기 좀 물어보시는데 사무실로. 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제 방송에서도 회원 운영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끝내야죠. 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